문종이 승하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선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너무 어리고 신하들의 권력은 너무 비대했죠. 이 혼란을 틈타 야망을 품은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늘 11번째 이야기는 조카의 왕위를 뺏기 위해 피해 살육을 저지른 수양대군의 쿠데타, 계유정난의 그 긴박했던 밤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조선의 실세는 대옥큰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죠.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자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수양대군은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수양대군에게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책사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계략이 가득했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정권을 잡으려면 머리부터 쳐야 합니다. 김종서를 오늘 밤 제거하십시오. 그들은 치밀하게 살생부를 작성하고 거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운명의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몇 명의 하인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사적인 부탁을 하러 온 것처럼 위장했죠. 대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대문을 열고 나온 김종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에게 편지를 건네는 척하며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신복이문이 순식간에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조선의 북방을 호령하던 호랑이 김종서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조선 역사를 바꿀 피해 쿠데타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전하, 김종서가 역모를 꾸며 제가 처단하였나이다. 자다 깬 어린 단종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궁궐의 모든 문은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궁궐 문 앞에는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종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신하들이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한명회의 손짓 하나에 생사가 갈렸습니다. 이 자는 죽여라. 철퇴 소리와 함께 신하들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 조국관 등 수많은 충신이 문턱을 넘자마자 시체가 되어 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살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앞마당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반대할 만한 인물은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수양대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신하들을 모두 잃은 어린 단종. 이제 그는 이름만 왕일 뿐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던 김종서마저 죽었으니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거사에 성공한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자리에 오릅니다. 모든 군권과 인사권을 한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공신칭호를 내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피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말이죠. 수양대군의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자 학문을 좋아했던 동생 안평태군마저 역모로 몰아 귀양 보낸 뒤 사약 혹은 처형을 내립니다. 친동생까지 죽이며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수양대군. 그에게 가족의 정의란 권력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꼈던 지편전 학자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등 젊은 학자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종 전하를 다시 세우겠다. 또 다른 비극, 사육신 사건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입니다. 이제 수양대군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좌에 앉는 것뿐입니다. 그는 점점 단종을 압박해 갔습니다. 궁궐에는 단종이 곧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게 만들었죠. 어린 단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그는 강력한 왕권을 원했지만 그 시작은 조카의 왕위를 뺏고 수많은 신하를 죽인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강력한 군주로 기록하기도 하고 비정한 찬탈자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견디다 못한 단종은 왕위를 내놓고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령포로 유배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 왕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단종의 유배와 사육신의 죽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